누나, 그런 후진국을 왜 가? 엄마, 아빠 이제 나이 드셨어. 무조건 좋은 나라로 가자고. 누나가 모르나 본데 한국은 휴전국이야.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내가 군대에만 있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본데 한국이 후진국이 어느 시절 얘긴데 아직도 하냐? 격양된 목소리로 남매가 말다툼을 합니다. 가족여행 목적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전혀 의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승무원인 누나는 서울을 가자고 하고 직업군인인 남동생은 무조건 도쿄를 가자고 합니다. 군대에서 북한과 휴전국인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은 남동생은 한국이라고 하면 무조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후지고 위험한 나라를 왜 가냐고 합니다. 도저히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누나는 남동생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툭 던집니다. 그래, 그럼 둘 다 가자. 어차피 비행기로 한국에서 일본은 2시간이면 갈 수 있어. 시카고에서 워싱턴 가는 거리만큼 밖에 안 걸린다고. 가보면 누가 맞는지 알 수 있겠지? 그렇게 한국과 일본을 모두 여행하게 된 두 남매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덴마크의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저는 특수부대 군인인 남동생이 있는데요. 남동생은 20살부터 군인으로 근무 중이고 저는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 사실 가족끼리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번에 정기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늘 건강하고 천하무적일 줄 알았던 아빠가 혈액암 초기라는 걸 알게 되었죠. 물론 초기라서 치료하면 다시 괜찮아진다고 하시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저희를 놀라게 했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와 남동생은 당장 휴가를 내고 집으로 달려왔답니다.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하지만 아빠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눈물을 닦고 들어섰죠. 우리 남매는 서로 너무 바빠 각자의 삶을 살기에 바빴었죠. 아빠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렸을 땐 서로 아빠의 목마를 타겠다며 남동생과 아빠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곤 했는데 이제는 아빠를 찾지도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어릴 적 놀이공원에 갔을 때가 생각나면서 그때는 아빠랑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는데 어느덧 제 인생에서 너무 아빠를 멀리 두고 살았던 거죠. 집으로 돌아와 보니 크게만 보였던 아빠는 이제 많이 늙고 쇠약해지셨네요. 우리는 더 이상 슬퍼만 할 게 아니고 치료도 열심히 받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기로 했답니다. 언제까지 슬퍼만 하겠어요? 엄마와 아빠는 아시아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엄마는 한국에서 유학을 하셨고 기자였던 아빠는 한국에 취재를 갔다가 두 분이 만나게 되셨죠. 그래서 늘 다시 한번 아시아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의 추억 여행을 떠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북한과의 휴전국인 한국은 너무 위험하다며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아빠도 1979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취재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그땐 그랬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고 싶어 하시는 눈치였으나 군인인 남동생이 너무 위험하다고 하니 반대는 못하셨습니다.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서울을 다녀본 저로서는 정말 제 남동생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며 지금은 그때의 한국이 아니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엄마도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와 얼마나 변했는지 너무 궁금하다며 우리는 둘 다 가기로 했습니다. 기왕 휴가 내고 가는 여행이라 원 없이 지내고 오기로 했죠. 첫 여행지는 남동생이 원했던 일본을 가기로 했습니다. 남동생은 군대에서 일본 만화를 즐겨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일본은 이상하게 비행 배정이 되지 않아 가본 적이 없어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드디어 도쿄 하데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교통비가 비싸긴 하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버스를 타고 호텔에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사람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걸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걷던 저희 가족은 담배 냄새가 온전히 다 오게 되었죠.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으신 아빠가 걱정이 돼서 인상을 한껏 찡그렸지만 길에는 이미 담배꽁초들이 있는 걸로 보아 일본에서는 길에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은 모양이었어요. 정말 숨쉬기가 곤란했죠. 우리 가족은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신주쿠에 숙소를 정했어요. 그런데 호텔에 흡연룸, 비흡연룸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는 밤늦게 도착한 터라 흡연룸밖에 남아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흡연룸을 들어가게 되었죠. 와, 누가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듯한 진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우리 가족은 비흡연자여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모두 열고 잠을 잤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밥을 먹으러 가서도 담배 연기를 맡아야 했답니다. 우리는 유명한 라멘 가게를 들어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워서 정말 저는 수저를 놓칠 뻔했답니다. 라멘을 먹는 건지 담배 연기를 맡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급하게 휴가를 온 남동생은 갑자기 땀을 뻘뻘 흘리더군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본인이 부대에서 처리해야 하고 올 일이 있었는데
못하고 와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은행을 찾게 되었고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순번이 되지 않아 창구를 가서 문의하니 아직 순서가 아니니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켜보니 창구 직원은 아날로그식으로 일일이 손으로 서류를 다 쓰고 있더군요. 요즘은 모두 전산화가 된 걸로 아는데 2000년대 이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통장 개설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팩스로 서류를 받아야 해서 또 1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은행 직원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번역기를 돌려가며 대화를 하다 보니 더 늦어졌고요. 중간중간 제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옆 직원에게 일본어로 뭐라 이야기하는데 느낌상 조롱하는 듯하여 너무 불쾌하였습니다. 일을 처리하기는 했지만 통장 개설하고 송금하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려 정말 진이 다 빠져서 이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숙소에서 쉬고 말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나 아직도 아날로그 행정을 보니 남동생이 말한 선진국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의 추억의 장소인 한국에 하루 일찍 가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구한 티켓이라 새벽 비행기를 타게 되었죠. 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 어떤 외국인의 갓난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라 모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기가 울자 친절하기만 했던 일본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내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화는 내지 않았지만 그 어조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당황해서 아이를 달래보지만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승무원으로 일을 할 때 우는 아이 달래는 매뉴얼이 있어 교육을 받았던 터라 제가 그 아이 엄마에게 다가가 도와주겠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엄마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티셔츠가 다 젖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지만 이런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이런 행동을 보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선진 문화라고는 하나도 느끼지 못했는데 정까지 떨어진 걸 보며 앞으로도 비행으로도 다신 오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러 왔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남동생도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 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은 사실 처음 여행을 떠날 때는 부푼 마음으로 왔지만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실망을 한 터라 한국도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엄마 아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떠나오던 80년대 그 시절 풍경과는 너무 다르다고 추억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깔끔하고 널찍한 미래 도시에 온 기분이었어요. 곳곳에 있는 안내 로봇에게 길을 물어보고 안내를 받았답니다. 한국은 일본과 확실히 다른 게 입국 심사를 할 때도 직원들이 현지인처럼 영어를 술술 하더라고요. 즐거운 여행 되라면서 밝게 웃어주는 직원 덕분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버스 노선이 많아서 도저히 우리가 가는 방향은 어디서 타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놀랍게도 공항 직원이 먼저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우리의 목적지인 호텔을 보여주자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더니 자세히 안내해 주더군요. 어린아이도 알 정도로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공부했던 학교와 멀지 않은 남산에 위치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감탄을 저절로 했답니다. 쓰레기 없는 전철 승강장과 바리케이드가 있어 안전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지하철 가격이었습니다. 우리 덴마크에서는 지하철 요금이 상당히 비싼데 4분의 1 가격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설은 덴마크가 훨씬 오래돼서 후졌는데 말이죠. 지하철 안은 정말 쾌적했으며 온도도 적당하고 심지어 와이파이가 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숙소에 도착했고 와, 남산이 보이는 전경이 있는 호텔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인을 위해 줄을 섰는데 상당히 빠르더군요.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 성격이 급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일 처리가 정말 빨랐습니다. 신속하게 체크인을 하고 방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룸을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서비스에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5시에는 해피아워라는 이브닝 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같은 등급의 호텔을 예약하였는데 한국 호텔의 컨디션과 정말 비교가 되었습니다. 침대의 뽀송함과 쿠션 자체가 달랐고 TV 모니터에는 엘리자베스님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가족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반신욕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밝았습니다. 커다란 월풀 욕조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의 온천은 아무래도 수영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한국 호텔에 머무는 내내 저녁마다 돌아오셔서 반신욕을 하셨고 또 비치되어 있는 향기 좋은 입욕제 서비스에 감탄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한국의 호텔에서는 비슷한 냄새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물론 길거리에서도요. 한국의 맛집을 검색해보니 너무 가고 싶은 곳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2년 정도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했던 엄마에게 어디를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 아빠를 우연하게 처음 만났던 인사동 거리와 을지로를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을지로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지만 버스 타는 곳이 여러 곳이라 어려워서 지나가는 한국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서툰 영어이지만 최선을 다해 알려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도 영어로 안내가 나왔고 선진국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라고 생각했고 남동생도 수긍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저는 승무원을 하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았지만 한국인처럼 본인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주며 손짓 발짓으로 알려주거나 데려다주기까지 하는 외국인들은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해도 개인주의가 강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방해를 받는 일은 몹시 싫어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을지로 3가역에 내려서 길거리를 구경하며 다니다가 야시장처럼 테이블이 펼쳐진 광장에 치킨과 골뱅이를 파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랑 아빠의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엄마 대학생 시절에 왔던 그런 노상 술집 분위기라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치킨이 한 마리에 1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대로 시켜야 하나? 1인분 가격인가 고민을 하다가 직원에게 물어보니 치킨 한 마리, 골뱅이 한 접시, 노가리 이렇게 주문하면 4명이 먹기에 충분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원 말대로 주문을 하고 생맥주도 함께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한국은 빠른 문화구나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처음 나온 음식은 치킨이었는데 치킨 위에 마늘이 잔뜩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손을 댈 엄두를 못 내며 이거 맞아? 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죠. 남동생이 먼저 한 조각을 들고 한 입 먹더니 눈이 동그래지며 마늘이 맵지 않고 오히려 단맛이 난다며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입씩 먹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을지로 골뱅이가 나왔습니다. 골뱅이는 달팽이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덴마크에서는 달팽이가 정말 비싼 고급 요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팽이랑 비슷한 이 요리가 너무 저렴해서 또 한 번 놀랐죠. 빨간색 고추장 양념에 스파게티와 비슷한 면을 함께 비벼서 먹는 거라며 직원이 설명을 해주었어요. 한 입 먹어보니 이건 맵거나 짠맛이 아니라 달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처음 맛보는 맛이었어요. 골뱅이는 쫄깃하면서 특유의 향도 있었죠. 또 함께 나온 피클 같은 절인 무와 먹으니 매운맛이 싹 없어졌어요. 세상에, 한국은 이런 고급 요리가 이렇게나 저렴하구나 감탄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덧 자리가 모두 만석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수백 개의 테이블에 20대로 보이는 젊은 세대들과 우리 부모님과 같은 연배의 어르신까지 세대 구분이 없이 앉아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화로운 문화에 감탄을 하며 코끝에 스치는 바람까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부모님들도 만족을 하신 듯 연신 콧노래를 부르시며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안 좋았던 감정들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맛있는 치킨물을 더 달라고 하면 두말 없이 수북히 갖다주는 문화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물조차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데 문화 과자 같은 걸 무료로 계속 주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넓어서 직원을 어떻게 부르지? 하고 있을 때 휴지에 붙은 벨이 보였습니다. 호출벨을 누르니 직원이 바로 오더라고요. 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인지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한 줄로 서서 정말 차례대로 내리고 타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는 지하철 내에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끝 한 자리씩 비어있는 걸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았더니 분홍색 좌석으로 임산부 자리더군요. 정말로 임산부 자리에는 그녀들을 위한 자리로 어느 누구도 앉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에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 구경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만 부모님을 보질 못했는데 한 잔 마신 맥주 탓인지 아빠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되어 있고 졸리신 듯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택시를 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이 자리를 양보해주며 어르신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시민의식에 또 한 번 감동하고 힘들어하시는 아빠에게 자리를 양보해준 청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 이내 쑥스러운지 금방 내릴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여행을 무사히 잘하고 왔습니다. 저는 한국이 잘 알려지지 않아 너무 아쉬웠어요. 일본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높은 시민의식과 친절함, 그리고 너무나 잘 갖춰진 시스템들은 다른 나라들이 모두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날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걸 모두가 바뀌길 바랄 것이 아니라 제 자신 스스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관광객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어요. 주변에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K-팝 문화가 한 획을 긋고 있기에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국처럼 시민의식을 갖추고 친절한 시민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덴마크 가족의 가족여행을 다녀온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